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은 2016년 마지막 주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철학사 강의 중에서 오늘 강의는 2016년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최근에 내가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읽다가 그 광개토대왕에 나오는 주몽의 설화가 사실은 그보다 광개토대왕 비라는 건 우리가 AD 414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거의 거기에 나오는 주몽설화와 아주 동일한 설화가 그 왕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영이라고 하는 책의 그 기럼편이라고 하는데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개토대왕의 그 비에 나오는 주몽설화와 여기 나오는 주몽설화를 여기 이미 동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 비에는 이렇게 추모로 나오고 있고, 딴 데는 우리가 주몽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다 같은 그 어벽이죠. 같은 말에. 그러니까 근데 이 논영이라는 문호는 이 비가 우리에서는 이건 아주 정확하게 AD 414년에 세워진 비인데, 이거는 이보다 거의 그 400년을 앞서 4세기를 앞서서 하여튼 제1세기에 성립한 설화인데, 그 논영의 그 줄을 단 사람이 최근에 아주 논영 집회라는데 줄을 단 사람이 그 아주 자세하게 이 해설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유반수라는, 지금 내가 이 설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유반수라는 사람이 논영의 집회를 달았는데, 그 집회가 워낙 탁월해서 내가 유반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내가 그 시진핑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논의된 그 유명한 왕고웨이 선생의 청와대학 바로 제자더라고. 근데 내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학자들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름을 모르는데 대단한 학자인데, 이 사람 전기를 쭉 보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하여튼 그 문화대혁명 때 그냥 부인이 그냥 홍위병 어린애들한테 그냥 생으로 뭐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 죽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자살하려고 그러니까는 자살도 못하게 애들이 끌어대다가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뭐 하고, 뭐 말할 수가 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애들이 그냥 생으로 때려 죽였어요. 아무 이유 없이, 훌륭한 학자라는 이유로. 그 집에 엄청난 명대의 그 고서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리고 이 집에 뭐 수만 권의 장서가 있으니까 전부 다 태워버리고, 홍위병이 다 뭐 밑닦고
창호지척 저기 하니까 변속관에다 뭐 다 밑닦고, 그리고 중요한 책은 또 강생이라는 놈이 언제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 강생이라는 놈이 갖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살아남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런 얘기를 보다가 내가 사실 그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일어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그냥 쉬쉬 덮어진 얘기들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최순실 게이트라고 그러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몇만 배라고 봐야 돼. 그 문화대혁명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런데도 중국 사회는 다 덮고 지금 아름답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하나도 정제가 안 되고 밝혀지지도 않고. 그러고 생각하면 올 1년 우리가 지내온 역사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가. 이게 뭐 딴 거를 이렇게 그냥 광개토대왕 비문을 들여다보다가 이제 얘기가 글로 흘러갔는데, 올 1년은 그야말로 이런 걸 생각하면 그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참하고 제대로 읽질 못했어요. 그냥 슬픈 이야기라서 덮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대학자들을 이렇게 그냥 문화혁명 때 무조건 훌륭한 학자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난동을 피고, 그 아름다운 고택의 그 많은 장소를 갖다가 다 훼손하고, 그게 하여튼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 가까운 이웃이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하여튼 뭔가 그 반성될 것이 그래도 반성되고 넘어가는 역사가 아닐까. 막 이런 의미에서 올 1년을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찹찹하지만, 역시 우리 민족은 밝은 미래가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모두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우리 미래의 결정은 우리 스스로, 국민 스스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주제넘게 나서서 누구를 찍으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역시 각자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 각자를 움직이는 전체의 뜻, 이것을 우리는 아마 신이라고 하늘이라고 말해온 것 같은데, 서양은 이제 그 가시라는 개념을 너무 실체화 시켜가지고 모든 철학적 문제가 생겨났다고도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우리가 근세 철학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였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서브스탄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서브라는 건 아래라는 의미고, 스탄스라는 것은 서 있다, 스탠드니까 아래에 있다, 사물의 모든 배면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지만, 사실 근세에 있어서 이 서브스탄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 아닌 그 실제로서 그 모든 가장 리얼한 거,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리얼리티라는 거는 항상 뭐냐면 이게 존재론적 리얼리티란 말이지. 존재론적 리얼리티고,
현상론적인 리얼리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리얼리티를 결국 서양은 실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실체라는 것이 규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A thing which exists.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존재한다, 존재한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In such a way. 어떤 방식으로? As to stand in need of nothing. 뭐 어렵게 여기 되어 있지만은 beyond, nothing beyond itself.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불에 타면 또 없어지니까 딴 형태로 지금 이게 바뀌니까 이걸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보다 근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존재하려면. 그러니까 a thing which exists, 존재하는 것. 근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 그 자체를 넘어서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존재하는데 이것이 substance가 되려면 이거를 넘어서는 이 자체, 이 self, 이 자체를 넘어서는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 이게 우리 근세 철학의 출발인데, 이 substance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와 닿질 않아요. 왜냐면은 그야말로 뭐 우리는 화엄 철학이니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절간에 가도 내가 얘기하지만 천불전에 가서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천불이 다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본의 교토의 산주상겐도라고 쫙 이 광배 이 빛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들어가면 그냥 금으로 쫙 이 천불이 사람 실 모양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천불에 쫙 이렇게 빛이 나가는 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포섭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계하는 건데, 그 자체를 넘어서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게 그게 뭐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 만들래도 이게 어떻게 이게 궁극적인 이거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이게 천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존재하려면 이게 계속 보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게 하나라도 이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이런 것들이 철학사에서는 애들이 그냥 외우니까,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만 난 이런 말부터가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 내가 어떻게 존재한다. 나 자체 이외에 아무것도, 말이 돼. 하루 지금 밥 먹어야 되고, 내가, 나 바깥에 있는 밥을 내가 항상 need,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거 뭐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substance라는 소위 서양 철학의 근세 철학의 출발이 이 실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죠. 실체. 이 실체라는 말을 철학에서 실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실체라는 게 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 그런 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실체라는 말은 그냥 허상이 아닌 그냥 실상 이런 정도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철학에서 말하는 substance라는 것은 이걸로 규정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 자체가 근세 이런 발상이 왜 나왔겠느냐? 이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체를 넘어서는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은 이 개념 자체가 뭐에서 온 거예요? 하나예요. 이 갓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양에서 그냥 항상 갓이라는 건 어떻게 해? 자기 존재를 넘어서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죠. 이거를 이 중세 철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카우사수이라고 그러면 셀프 코스라고 자기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셀프 코스라는 여기서 나온 거고요. 다 이게 이 말이 카우사수이라는 자기 원인이다. 그러니까 신은 뭐야? 하나님이 되려면은 자기 원인이 자족적이고 자기 원인이고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중세기적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 갓 대신에 서양 철학에서 실체로 바꾼 거예요. 근세에 실체라는 말로 바꿔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실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실체라는 개념을 소위 말해서 이 데카르트는 이 substance는 두 개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가 matter, 물질이라는 것이고 하나가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게 데카르트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체가 되려면은 뭐죠? 실체가 되려면은 서로가 자기를 넘어서서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되니까 매터는 궁극적 실체고 마인드는 궁극적 실체니까 이 양자 간은 교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인드는 뭐예요? 마인드는 공간을 접유하지 않는 그리고 인디비지블한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다. 이걸 애트리뷰트라고. 여기 애트리뷰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애트리뷰트 그래서 마인드는 뭐죠? 사유를 속성으로 갖는다. 그리고 매터는 뭐죠? 애트리뷰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익스텐션. 이걸 연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연장이라는 건 뭐냐? 공간을 점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는 익스텐션이 있는 거지. 지금 익스텐션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매터지. 이거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형태라든가 이 색깔이라든가 이런 물질의 이런 거는 그걸 갖다가 모두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는 지금 그런 브라운이라든가 사각형이고 뭐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모드가 있겠죠. 소트에도 뭐 의욕이라든가 이미지네이션이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결국은 매터와 마인드를 궁극적인 실체로 봤다는 것이 근세 철학의 출발이라고 할 적에 결국 이 우주는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우리의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모두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거라는 얘기죠. 왜 동양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한 적이 없거든. 어떻게 이 세상이 그 정신과 물질이 분리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기라는 거, 기가 이게 여기에서 정신과 육체란 말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기라는 건 기지. 기라는 건 기지. 이것이 무슨 물질이나 정신이나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었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이 데카르트 철학은 놓고 아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근세에 오면서 이 과학적인 발전이 심해지면서 뭐냐면은 이 매터의 세계를 과학이 탐구했단 말이에요. 매터의 세계를 탐구했는데 이 매터의 세계를 탐구한 모든 기본적인 발상이 이 매터를 탐구하는 기본적인 발상이 기계론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근세에 와서. 기계론이라는 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도 거대한 지금 뭐 시계에 그 기계가 돌아가듯이 해가 있고 뭐 지금 지동설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주변을 행성들이 돌아가는데 이게 이 시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다 신이 맞춰놓은 거를 지금도 옛날에 신이 태엽을 감아놔가지고 그 원동에서 계속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거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다. 케플러의 법칙이고 뭐고, 근데 그 법칙은 뭐야? 딱 수리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갈릴레오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세계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가 법칙이 되려면 뭐야? 정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이. 만약에 지구가 정신이 있다면 이 새끼가 가다가 나 일로 갈래. 뭐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를 이 수학자들은 이게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야, 이 세계는 기계고 이 매터는 매터야지. 이게 정신 있다고 이거 말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거는. 이건 사유가 없는 거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물질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는 또 그게 설득이 되는 거지. 그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암암리에 뭐냐면 모든 과학적 사유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매터의 기계론적 법칙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마인드가 끼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소위 말해서 근세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그래서 매터는 뭐야? 일종의 마인드 이 소우트레스 익스텐션이고 마인드는 익스텐션레스 소우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우리 사유라는 거 이건 뭐야? 사유한다는 건 익스텐션이 없는 거지. 뭐 사랑한다 이건 막 사유의 모드라 그러면 여자 사랑한다 이건 물질적인 뭐 법칙이 없는 거죠.
사랑에 무슨 법칙이 있어? 어저께 이쁘게 뵀던 마누라가 오늘 아주 악마같이 배우고 이런 그냥 막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법칙화가 안 되는 거지. 사유는 자유의 세계고, 윌링, 의지의 세계고, 법칙화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러한 세계를 데카르트가 나눔으로써 사실은 이 근세 자연관을 명확하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철학의 가장 근본으로 삼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 이 매터를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것은 마인드죠. 거꾸로. 이 마인드의 독자적인 서브스탄스로서의 위대성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마인드의 특징은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사유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회의하고 방법론적인 회의. 메소돌로지컬 해도 되고 뭐 메소딕이라고 그랬다. 메소딕 다우트. 하나의 방법적인 회의. 회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1 원리를 찾기 위한 회의. 모든 걸 다 회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회의하고 또 회의하는데 뭐죠? 결국 가장 궁극적인 거 내가 회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은 회의할 수 없다. 회의하고 있다는 그 댕켄. 그 댕켄은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할 수 없다. 회의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은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말이 되느냐? 그럼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나는 걸어간다. I walk. therefore I am. 그래도 되지 않냐? 근데 걸어간다는 거는 이건 꿈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사람 말이. 그거 가지고는 존재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therefore I am이라는 건. 모든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그 타당성을 주는 것은 역시 사유다 이거. 내가 지금 사유하고 있다는 그것은 만약에 사유가 끝이면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유하는 한은 존재는 보장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브스턴스를 매터와 마인드로 나눈 이 이원론의 궁극은 매터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매터리얼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인드의 우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의 매터에 대한 우위를 갖게 되는 거지. 존재를 보장하는 것은 역시 뭐예요? 마인드란 말이지. 존재를 보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인드와 매터, 이 복잡한 이 세계에 뭐예요? 이런 기계론적인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도 뭐지? 이것도 예를 들면 그것은 신의 마인드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에 가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에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래서 이것을 신을 이 사람은 infinite substance, 무한실체라고 그러고 이 mind and matter를 finite substance, 유한실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유한실체다. 그래서 결국 마인드와 매터의 이 결국은 완전한 분리장벽도 이 무한실체에 의해서 통일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런데 하여튼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이 마인드가
존재를 보장하는 그것은 사유다. 그러므로 항상 뭐죠? 이 사람들은 이 사유라는 것을 경험, 우리가 말하는 센세이션이나 이런 표피적인 경험에 두지 않고 결국은 innate idea라고 그래서 innate idea. 이걸 철학에서는 본유 관념이라고 합니다. 본유 관념. 본래적으로 있는 관념. 이런 게 뭐죠? 이제 뭐 기하학에서 말하는 공리의 세계라든가 신이라든가 신도 본유 관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더 근원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마인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륙의 합리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합리론. 이것은 사실 이성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주의라는 말은 rationalism이라는 거예요. rationalism. 그러니까 rationalism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 reason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rationalism. 그러니까 이거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본유 관념적인 거지. 네? 이 sensation, 감각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 본유 관념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대륙의 합리론의 출발이 사실은 이 매터와 마인드.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의 생각에서 본다면 이거는 웃기는 거지. 마인드와 매터를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 서로가 독자적인 실체라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데카르트의 이러한 무리수가 결국은 과학자들을 살린 거죠. 또 그냥 과학이라는 거, 이거는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갈릴레오를 데카르트가 동시된 모양인데 지원했대거든. 맞다, 당신 생각이. 이 세계는 엄밀한 법칙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갈릴레오가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계는 수학으로 쓰여진 바이블이다. 이 우주는 수학으로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진 바이블이다. 그러니까 신은 따로 공부할 게 없고 자연의 법칙이 곧 신이다. 바이블을 읽지 말고 이 자연의 법칙을 배워라. 그 이제 동의를 했는데 데카르트가 지원을 한 모양이에요. 데카르트가. 근데 종교 재판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데카르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뭐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어디 특별히 대학에서 강의하지도 않았고, 상당히 평탄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나 자기 학문적인 것을 대중적인 언어로 썼고, 표현을 했고, 자기 변호가 있었던 사람인데, 상당히 그래서 방법 소설이라는 것도 여기 옥스퍼드 나온 거 보면 난 그런 줄 몰랐는데, 원래 다이옵트릭스라고 해서 다이옵트릭스라고 해서 다이옵트릭스라고 해서 이게 굴절 광학에 이 사람이 상당히 빛에 관한, 그리고 메테오롤로지,
메테오롤로지라는 게 기상학에 대한 최초의 과학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무지개의 원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무지개가 이렇게 광학 이론에서 이렇게 무지개를 최초로 발견했고 1637년에 광학책, 기하학책, 기상학의 3부작을 출판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세 분야의 과학책에 서술로 쓴 게 방법소설이라만. 그래서 그 세 과학 논문들은 안 읽히고 그 서문만 읽히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방법소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난 해가 셰익스피어가 함렛을 쓸 때였대. 그 시기래. 대부분의 인생은 네덜란드에서 보냈어요. 네덜란드에서 보냈고 제수이트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고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을 물려받은 거 가지고 여유를 즐기면서 굉장히 젠틀맨으로 살았다는 건 항상 자기 방을 뜨겁게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벽난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방이 더 덥냐 이거를 이렇게 뭐 도표로 만든 그런 문헌도 남아 있고 뭐 재미있는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과 육체의 복합체다. 그러나 당시 이제 하비의 피순환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로 볼 적에 인간의 그런 이 봄의 작동 원리는 기계론적으로 이해를 한 거지. 하비의 피순환의 원리처럼 기계적으로 이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은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기계일 뿐이라고 믿었어요. 기계일 뿐이고 사람만이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런 진정한 이제 존재라고, 정신적 존재라고 본 거죠. 사실은 데카르트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이거 뭐 강의할 걸 건져 보려고 그래도 건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뭐 결국 신의 존재 증명 같은 거 이런 거 모든 게 이 무리한 거예요. 이 사람 이 철학이라는 게 우리 감각으로는 와 닿질 않아요, 가슴에. 그런데 결국 신의 존재 증명도 안젤무스의 그 완전성은 존재성을 포괄한다. 그래서 신은 완전한 존재라는 전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젤무스의 이론이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고, 생각하기를 멈춘다는 것은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물체라는 문제를 항상 놓고 철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들질 말아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그냥 이 세계에 빠져들면은 정신과 물질의 관계가 무엇이냐, 무엇이 앞서냐, 뭐 양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논문이 억만 개도 넘는데, 지금 심리학의 모든 문제라든가 의학의 맨날 이런 문제들, 뭐 심신의 문제, 뭐 종교적인 문제, 모든 게 이런 문제가 걸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matter and mind라는 개념 자체에서 우리는 휘말려 들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적인
사유를 근본적으로 그 언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그 논의에 한없이 빠져들어가니까. 매터와 마인드라는 이 설정 자체가 근대에서 틀렸다고 봐야죠. 그 개념 자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매터와 마인드라는 두 실체에 의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세계는 매터와 마인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달라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19세기 한국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20세기 우리가 언어를 근대화시키면서 정신물질 이런 문제가 들어온 거죠. 우리도 개벽이나 이런 잡지들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서양 철학 번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심신의 문제에 대한 무수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냥 우리말 가지고. 우리말의 몸이라고 그러면 몸이라는 게 그게 마인드와 정신과 물체의 복합체라고 말해서도 안 되잖아요. 몸이 몸이지.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다른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의 언어, 그러니까 지도를, 이 개념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근세에 있어서 이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출발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출발이었다. 그래서 관념론이니 무슨 경험론이니 이런 황당한 구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오늘까지도 심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게 되고, 그 인간을 막 기계론적으로, 물질론, 유물론적으로만 보는 현애가 있는가 하면 인간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정신 우월주의적인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 매터와 마인드를 분리시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매터의 세계에는 이건 기계론적인 정확한 법칙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의 의견이 옳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세계를 이 매터에게 한정시킴으로써 이 마인드를 관리하는 신부들 보고 얘들 괜히 탄압할 필요 없다. 이건 우리가 경계를 거놓고 당신들은 여기만 관리해라. 과학자들은 이 저열한 매터를 관리하는 그 법칙을 연구하는 애들이니까 그 연구하게 두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한 그런 타협의 그 실마리가 너무도 근세적 인간을 모두 마인드 앤 매터라는 이 두 개의 서브스탄스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이원론, body mind dualism, body mind 심신 이원론이라고 하는 body mind dualism적인 이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세계를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언제든지 이거는 극복될 수가 있는 문제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내가 쓸 기철학의 과제다. 막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